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고 치고 마찬가지로 3년 상승 1년 하락이니까 3년 정도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대략 한 3억에서 5억 정도 요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한 9,100만 원 정도죠. 업비트가 오른다고 치면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한 이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 대비 3배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불안하죠.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이닉스에는 정말 잘 나타납니다. 2018년에 PER이 2.83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벌면 시가총액을 채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매수 찬스인 건 보이시지 않습니까? 2022년에 퍼가 5.6배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퍼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거 2017년에 샀어도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퍼가 한 3배에서 5배 이럴 때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까지 10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투자를 했다면 이때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에 투자했다면 이때가 6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한 8만 원이었고요. 이때 한 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얼마죠? 3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때에 투자를 했다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0일 오후 11시 43분입니다. 제가 무료 강의를 오프라인 강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게시물로 올려놨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신청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설명을 제가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여기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연인데요. 제가 2020년부터 성인 대상으로 재테크랑 성공학 관련된 강의들을 했는데요. 무료로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6년 만에 최초로 무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방송으로 알려드리고요. 선착순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이고요. 건국대학교에서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략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주제는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죠. 비트코인이랑 AI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유튜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데 저는 나름의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저는 지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투자도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는 거지? 반도체를 왜 투자하는 거지? 지금 되게 비싸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고요. 이 링크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고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에요. 제가 전주 살거든요. 멀리 가서 하는 강연이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죠. 오르나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하면 오르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착하죠. 9,136만 원. 지금은 테더 가격도 되게 쌉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 변화보다 환율의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사면 되냐? 저는 엄청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사고 있는데 4년 주기 사이클로 봐도 그렇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고 전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주기 사이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채널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점이잖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2014년입니다. 대략 한 2015년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2016년쯤 되죠. 그럼 대략 한 1년 정도 하락을 했죠.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1년 하락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2019년, 2018년 정도 되거든요. 요것도 바꾸죠.
여기 보시면 2014년 정도 되고요. 여기가 20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년 뒤죠. 4년이 지나서 2018년에 정점을 찍었고 1년 또 지나서 2019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또 4년이 지나서 정점이 202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닥 부근이 한 2023년 정도 나왔습니다. 대략 한 4년 주기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작년 말이죠. 2026년 초가 되고요. 그리고 바닥은 한 2027년 이쯤에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 월 단위까지 가면 작년의 최고점은 2025년 10월이었고요. 대략 한 10월 7일, 10월 8일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찐 바닥은 1년 후니까 그러면 2026년 10월 정도 되겠죠. 지금 8월이니까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바닥 부근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투자할 때 이럴 때 투자를 하면 아무리 크게 빠져도 사실 별로 손해볼 게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말, 2019년 초 이럴 때 투자를 했다면 대략 이때 가격이 한 3,800달러 정도 됩니다. 요때 투자를 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물론 근처까지 온 적은 있어요. 여기가 3,800이고요. 여기가 한 15,000, 17,000 요 정도거든요. 한 15,000만 잡아도 바닥부터 바닥까지 봤을 때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오른 상태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2022년에 최저점이 한 15,000달러 정도 됐거든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한 2,0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약 한 57,000달러 정도가 최저점이었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8,800만 원 정도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얼마큼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나 더 많이 빠져서 한 7,800만 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한 3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바닥으로 봐도 3배고요. 여기서 바닥에서 바닥으로 봐도 또 역시 3배거든요. 물론 여기에선 최고점, 여기선 최저점으로 하면 오른 것도 없죠. 오히려 빠졌죠. 그렇게 계산하면 별로 오른 게 없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고 치고 마찬가지로 3년 상승 1년 하락이니까 3년 정도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대략 한 3억에서 5억 정도 요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한 9,100만 원 정도죠. 업비트가 오른다고 치면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한 이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 대비 3배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불안하죠.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2022년에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FTX 거래소가 망하면서 한 번 더 빠졌단 말이에요. 17K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빠져서 15K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가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7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는 해둬야 됩니다. 이걸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이 10월 7일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이후에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10월, 11월, 12월 요때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일찍부터 사기 시작했고 고점에서도 사고 떨어지면서도 계속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월 이후부터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멘탈이 털릴 가능성은 훨씬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더 비싸게 살 수는 있어도 털리진 않습니다. 멘탈이. 그래서 난 멘탈이 약하다 하시는 분은 이때부터 매수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평단을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지나서 요럴 때 사는 게 더 이득이겠죠. 물론 심리적으로는 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이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5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 매수를 할 생각인데 만약에 요런 구간에
그럼 내가 여기서 사면 한번 하락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럴 때만 사시면 됩니다. 올라갈 것 같을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 내년까지 1, 2, 3월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계속 올라가면서 사니까 평가 손실이 거의 미미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대신에 평단은 훨씬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단이 높아지는 게 더 싫어서 이럴 때 멘탈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이럴 때 매수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사고 있고요.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거든요. 수학학원에서 돈 벌고 있는 거 비트코인 사는데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산다고 하지 않았냐? 반도체도 사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사는 건 전부 다 법인 계좌에서 사고 있어요. 개인 계좌로는 비트코인을 전액 사고 있고요. 남는 돈 저축하는 느낌으로 전부 다 비트코인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계좌로는 비트코인 매수가 현재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현물 ETF도 주식회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왜 사고 있냐?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엔비디아랑 물론 TSMC도 관심이 많지만 얘네들은 퍼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메모리 3사 얘네들의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해보고 해도 얘네가 너무 싼 것 같거든요. 제가 고래동 공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10년 메모리 3사의 PER, 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가 되냐, 멀티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분의 프라이스, 시가총액 나누기 어닝,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퍼가 특별히 낮았던 해가 보이죠. 2018년. 저는 삼성전자를 한 최근 10년 동안 이때 한번 투자했어요. 물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D램이라는 ETF 통해서 ETF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개별주로 투자는 제가 삼성전자 공부한 거는 2005년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한 21년 됐잖아요.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적은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퍼가 6.42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18년 말에 얘네가 한 3만원대? 3만원대 정도까지 빠졌어요. 지금 삼성전자 30만원 넘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20만원대지만 그때가 진짜 쌌을 때죠. 퍼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지냐? 그 이유는 요때 어닝이 너무 잘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너무 좋았는데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서 실적이 꺾어지면 주가는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이만큼 빠지면요 주가는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더 먼저 빠지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많이 팝니다. 그래서 퍼가 오히려 더 싸져요. 그런 게 이때가 저는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요때쯤에도 한번 이렇게 요때쯤에도 퍼가 급격하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건 다른 회사들 보면 되니까 하여튼 주의할 거는 2018년에 퍼가 되게 낮았다. 이때가 매수 찬스였다.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2018년 말이죠. 요때쯤이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때입니다. 진짜 기가 막혔죠. 근데 돈은 얼마 못 벌었어요. 제가 2019년 3월 달에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았거든요. 잔금 내면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올랐을 때 다 팔았어요. 근데 장투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땐 부동산 투자밖에 안 했던 때라서 그냥 너무 싸 보여서 샀습니다. 근데 요때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라갔고 빠지고 있는 타이밍에 이럴 때 매수하면 삼성전자로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물론 저는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걸 예상했다면 이때 팔지는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K 하이닉스에 되게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삼성전자에는 잘 눈에 띄게 안 나타나지만 하이닉스에는 정말 잘 나타납니다. 2018년에 PER SK 하이닉스가 2.83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벌면 시가총액을 채운다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매수 찬스인 건 보이시지 않습니까? 2022년에 퍼가 5.6배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퍼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거 2017년에 샀어도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퍼가 한 3배에서 5배 이럴 때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까지 10년
3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23년에는 적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던스 퍼라고 하나요? 포워드 퍼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한 4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에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기준으로 펄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4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맞는데요. 그럴 때라도 퍼가 낮을 때 사서 실패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투자를 한다면 상세히 볼게요. 이게 SK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2018년 말 요럴 때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2022년, 2023년 요럴 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퍼가 나빴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했다면 요때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에 투자했다면 요때가 6만 원이었습니다. 요때 한 8만 원이었고요. 요때 한 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얼마죠? 3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때에 투자를 했다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퍼는 한 5배 미만일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때 투자를 하면 그래도 한 2배 정도 수익을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잘 나타내 주는데 마이크론이 대부분의 기간에는 퍼가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에는 퍼가 3배, 6배 요 정도죠. 그리고 2022년에는 7.3배 요 정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10배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치면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마이크론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PER로만 봤을 때는 마이크론은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때 마이크론이 3배, 6배 그리고 여기 7배 요럴 때 매수를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2018년이고요. 요때 샀으면 상당히 좋았죠. 가장 좋았습니다. 17년, 18년 언제 사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 이때도 만약에 매수했으면 되게 좋았죠. 대략 한 10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때만 사도.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그때 샀어도 한 최대 한 1255불까지 올랐고요. 지금 현재 873불이잖아요. 이때만 샀어도 한 60불 정도 되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시기는 비슷해요. 2018년에 20배 정도 됐죠. 이때가 매수하기 되게 좋았던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 23년 이때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솔직히 엔비디아 퍼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도 같이 떨어져서 근데 2026년에는 반대입니다. 주가는 횡보했어요. 주가는 횡보하면서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을 밑에 쓸게요. 실적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가가 횡보하면서 오히려 퍼가 지금은 20에서 25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예상퍼입니다. 예상퍼. 현재 퍼가 아니고요. 예상퍼를 계산하면은 약 20배에서 25배 정도 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 23배에서 25배 나오죠.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실적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게 결코 나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얘네들을 다 개별주로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좀 힘들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얘네들은 국내 주식이니까 그냥 국내 주식 시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 차익이 난다고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거든요.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마이크론은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얘네들, 엔비디아, ETF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미국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22%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물로 주식 시장에서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서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뭐 개별주를 지금 현재 매수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에서 좀 빠져줬거든요. 물론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지금 가격에 개별주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인데 하지만 뭐 개별주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ETF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스에는 엔비디아가 들어있죠. 그리고 SMH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렇게 비중이 정해지기 때문에 SMH에는 엔비디아가 많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퍼가 20배가 될 때마다 기회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못 올라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도 역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몇 개 주식과 이렇게 엔비디아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비트코인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한 이쯤부터 했어요. 이게 한 2021년쯤 되거든요. 5년 넘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여기에 있죠. 근데 이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요때 돌이켜 보면은 그냥 더 살 걸. 왜 그것밖에 못 샀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동산을 열심히 투자를 했거든요. 토지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부동산을 되게 열심히 샀어요. 토지도 사고 요즘에 하이닉스 원산면에 그 공장 짓는다고 막 하잖아요. 그쪽에 토지도 사러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저것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비트코인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때는 그냥 죽어라 비트코인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이때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진짜 열심히 사야겠다. 이렇게 제 나름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올라갔어요. 솔직히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이것보단 훨씬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최소한 14만 불 이상, 2억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10%못 올라갔죠. 제가 기대했던 거에서. 바이낸스 가격으로는 10% 빼면은 126K잖아요. 딱 거기까지 올라갔고요. 2억에서 10% 빼면 한 1억 8천 정도 되죠. 업비트 가격도 딱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10% 부족한 데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게 밴드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한 14만에서 한 20만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3억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2억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오르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가 대비해서 최고가가 한 1.8억이라 그랬잖아요. 최고가 대비해서 0.9억 0.91억이죠. 9,100만 원이니까. 현재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최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고래동 공부에 제가 몇 개의 글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분입니다. 피터 브렌트라는 분인데 시장의 마법사들에도 나옵니다. 최신판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분이 쓴 글이에요. 나는 아직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베팅을 안 했는데 하지만 내가 베팅을 하게 되면 나는 하락 쪽에 걸 것 같다. 즉 여기를 보면 이제 하락할 것 같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4시간 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피터 브렌트가 보기에 헤드 앤 숄더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단부에서는 여기에서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작게 나타났죠.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하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하락. 원래는 요거 크기만큼 하락이 나타나는데 피터 브렌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한 번 더 큰 하락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폭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못 넘어가면 여기가 대략 한 67K 정도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고래동 공부에서 시황 방송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점이에요. 이 지점을 만약에 못 넘어가게 되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얘를 일단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때 못 넘었거든요.
이번에 또 못 넘으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 10월에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안 요소가 다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몰빵하는 건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방송 끝까지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0월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할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10월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 있어요. 막상 이거를 빠질 수 있다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기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최저점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이것도 제가 느끼기엔 대박인 것 같은데 그냥 분할해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개월 정도 남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거예요. 8, 9, 10, 11, 12 5개월 동안 분할 매수할 거고 이렇게 분할 매수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 넘게 올라야겠네요. 2억이 되면 한 반 정도는 한 0.5비트 정도? 요 정도 매도할 생각인데 그러면 1억이잖아요. 네, 현금 1억을 만들면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말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붙잡고 어떻게 바뀐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피터 브렌트는 하방을 보고 있고요. 이거는 관점일 뿐이지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만약 떨어진다고 확신을 했다면 이미 숏 포지션 들어갔겠죠. 아직은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상승했다가 여기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빠져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게 크립토컨트의 글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미세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오르고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미세하게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곧 어디가 됐든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짧게 말해서 하다라고 읽기도 하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 올라가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크게 빠질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맥디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맥디는 잘 안 보고요. RSI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시간봉으로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67K 정도 되거든요. 67K 살짝 안 되는데 올라가서 67K를 넘겼다고 칠게요. 그럼 고점은 올라가고 이 추세로 가면 RSI는 얘보다는 낮게 되거든요.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렇게 4시간 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린 다음에 급하게 빠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건 맞습니다. 지금 상승한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상승하면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이때는 매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되면 알려줄 거냐? 방송 매일 하니까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은 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바로 V자 반등하냐?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022년 말에도 보면요. 최저점을 찍은 건 이때였죠.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찐 상승이 나온 건 2023년 1월이었거든요. 바닥이 나온 다음에 상승까지 가는데도 한 2달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내년 한 1월쯤이나 돼야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매수하는 건 상승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8, 9, 10, 11, 12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분할 매수하고 1월부터는 그냥 쭉
보유를 하면 됩니다. 보유 기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보유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팔진 마시고 한 반 정도는 남겨두시고 한 10년 이상 가져가면 걔네들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지표로 봐도 그렇고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한 걸 봐도 그렇고 아직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꽤 큰 것 같아요. 이런 하락이거든요. 네, 무섭죠. 엄청나게 무서운 하락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하락할 거니까 지금 미리 팔아두는 건 어때요? 그거는 정말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갖고 있다가 현금 여력이 전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몇 달 지나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냥 1년 정도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고 비트코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보려고 한다 생각하신다면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 그래도 좀 위험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덜어는 이런 주장도 요새 들어 되게 많습니다. 이미 바닥은 찍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견이죠. 저는 반반입니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고 맞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럴 때도 계속 분할 매수하고 이럴 때도 계속 분할 매수하면 어차피 다 싼 가격입니다. 누구나 다 싼 가격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15,000달러에 샀든 20,000달러에 샀든 지금 그렇게 빠졌다고 난리고 아우성인데 64K잖아요. 이때 사면 3배고요. 이때 사면 3배입니다. 3배 수익을 얻는데 2배인지 3배인지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매수해야 많이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 하지만 더 딥하고 더 온라인에선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대출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제가 앞으로 할 계획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료 강연이니까 제가 이거 홍보한다고 또 너무 욕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원래는 한 오전에 한 10시쯤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물량 다 소화 못해서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까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은 어떻게 맞추겠어요? 저는 둘 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든나이키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10월쯤이 최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아는 대로는 잘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10월에 그렇게 빠질 거라고는 대부분은 예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빠졌잖아요. 10월 달 이후에나 다시 올라갈 거다. 10월 달까지 쭉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거 보니까 지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프가 비트코인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씩 매수하고 있으시다고요? 저는 조금씩이라고 말하기에는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몰빵 수준으로 개인 현금은 다 비트코인 사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시간에 잘 안 보고 있으시겠죠? 확신하는 거 보니 오를 것도 같네요. 떨어진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으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어찌됐든 이제 올라갈 날이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넉넉 잡아 1년 안에 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모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